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한국사를 책임지게 될 교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사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다음에 시대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며, 그다음에 BC가 뜻하는 게 무엇이고 AD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C로 표기되는 세기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6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요. 근데 16세기라는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 시기를 뜻하는지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사는 크게 보면은 역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역사가 있으면은 역사 이전도 있지 않을까요? 역사 이전을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사시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문자 기록이 있으면 역사시대, 문자 기록이 없던 그 전 시대를 선사시대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 선사시대 사람들도 뭔가 우리처럼 생활을 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의 생활을 알 수 있을까요? 도구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흔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도구의 재질이 바로 돌입니다. 돌. 여러분들 한자말로 돌, 석자가 있죠. 그래서 이 선사시대를 석기시대라고 부르는데 석기시대는 다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겁니다. 이제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청동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철기 시대. 요 도식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중에 국가라는 개념은 언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될까요? 언제라고요? 구석기, 철기, 청동기 시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는 바로 고조선이지요. 자, 이제부터 흐름을 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기 철기에 해당이 되죠. 부여, 옥저, 동해, 삼한 중학교 때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대충 이 여러 나라들이 세계 나라 고백신, 고구려백제 신라로 정리가 되고 이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쪽 부분에는 통일 신라, 그다음에 저 만주 지역에는 발해, 그래서 남국, 북국, 남북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통일했던 게 바로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되겠습니다. 고려 다음엔 조선이죠. 근데 이 조선 후기에 1876년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 뒷시대를 우리가 따로 또 개화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이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를 역사학자들은 옛날 시대, 옛 고자를 써가지고 고대라고 부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를 중간에 있는 세대다라고 해서 이제 중세라고 부르고 이제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비교적 가까운 시대다. 가까울 근자를 써가지고 근대, 그다음에 오늘날의 시대를 현대 이렇게 네 개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준 이 방식은 서양 역사, 주로 유럽 역사에 맞는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세를 다시 두 개로 쪼갭니다. 고려와 조선으로 알기 쉽게. 그래서 이제 고려를 중세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조선은 보세요. 중세와 근대에서 한 글자씩 따옵니다. 그래서 근세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다섯 개 시기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역사라는 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그냥 가볍게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원 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혹시 지금 교과서가 있다면 목차를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는 크게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요. 시험 범위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막 이렇게 열정이 불타고 있잖아요. 시험 범위를 미리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개 단원이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1학기에 두 번, 2학기에 두 번 시험을 총 네 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아주 쉽죠? 그래서 1단원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조선까지 쭉 나갈 겁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단원 안에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우리가 붙게 될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은 이제 개화기에 해당되는 2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1학기 기말 범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단원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바로 일제강점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는 4단원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대충 이제 감이 좀 오지요. 자, 선생님이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떠오르지가 않죠. 이 삼국시대 즈음 해가지고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원 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준은 예수 탄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자, 기원 후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올라가요. 기원 후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 3년, 얼마 전에 2022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2023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기원전은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원전 4년 12월 31일에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기원전 3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역순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원 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질수록 더 옛날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원 전을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해서 BC로 줄여서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BC 몇 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기원전 몇 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원 후에 해당되는 약자는 AD예요. 이게 뭘까요? After dinner? 일 것 같죠. 그거 아니고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이걸 풀이를 하면은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준은 뭐 우리 정서랑 썩 맞지는 않지만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편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기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세기라는 거는 C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century, 즉 100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1세기는 기원 후라는 거예요. 참, 선생님 여기 AD에다가는 괄호를 쳐놨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때는 생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원 후 2023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2023년이라고 하죠.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다 기원 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라는 것도 기원 후 1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세기는 1년부터 100년까지겠죠. 기원 후 1년부터 기원 100년. 쉽습니다. 자,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 너무 쉽죠? 3세기는 201년부터 300년까지. 너무 쉽다. 근데 이런 걸 왜 가르쳐 주냐고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0세기, 욕하는 것 같은데, 10세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 것 같습니까? 네, 이거 맞췄나요? 901년부터 1000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특징이 좀 보여야 돼요. 101, 102, 103, 104, 104, 105, 105, 105, 100 앞에 일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1세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년대를 우리가 2세기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많아요. 그죠? 3세기죠. 3세기. 10세기도 왠지 천 몇 년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900년대를 10세기라고 부릅니다. 연습 하나 해보죠. 16세기.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봤는데 16세기는 1600년대일까요? 1500년대일까요? 찾았어요? 생각. 1501년부터 1600까지입니다. 그러면은 21세기, 이제 좀 더 자릿수가 또 바뀌었죠. 우리가 요새가 21세기죠. 바로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를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수학 공식 외우는 거랑 똑같이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방법, 역사 잘하는 방법을 선생님 팁을 전수를 하겠습니다. 기둥을 세 개를 쌓으세요. 첫 번째 기둥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흐름 무조건 중요하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쌓아야 됩니까? 키워드, 핵심 단어를 쌓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 중에 핵심 키워드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키워드를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알려줄 테니까 잘 건져 먹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흐름이 죠 물줄기.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지점들, 키워드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가를. 그리고 나서 그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형성을 이렇게 줄긋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게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거 있죠.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1년 동안은 한국사 공부 문제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